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어놨던 회원가입 기능에다가 로그인 아이디를 중복 체크하는 기능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일단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지금 이 구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쓸 거라고 말씀드렸죠. 셀렉트 로우 불림 밸류. 이거 써보셔도 되고요.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새로운 거니까 또 잘 모르겠어 하시면 그냥 쓰던 거 이거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무방하니까 그냥 직접 한번 해보시는데, 중요한 건 어떤 시점에서 내가 검사를 해야 되냐 이거를 파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검사를 했을 때 내 로직에 어떻게 그 부분을 구현해 낼 것인가 를 아시면 돼요. 사실 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해봤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네, 이제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하며 어떤 순간에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이 완료됐을 때 어떤 식으로 로직이 흘러갈 수 있게끔 구현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건데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하고 나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어요. 자, 일단은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는 다들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에 위치시킬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추가할 중복 체크에 대한 기능 로직을 이 자리에 위치를 시킬 겁니다.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아이디를 받은 다음에. 그쵸? 일단 아이디를 입력을 받은 후에 검사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입력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쿼리로 한번 DB 쪽으로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일단 입력받은 뒤에 하는 거 맞고, 그리고 이거 밑으로 온 이유는 뭐예요? 입력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거는 사실 얘가 아래로 가버리면,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입력을 했든 안 했든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갔다 오고 나서 이거 검증하겠죠. 불필요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거 먼저 검증해 놓고 이 밑으로 내려왔어? 코드가 여기에 위치해요? 이제 여기 있는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입력받지 않은 경우는 이미 걸러지고 그 외의 경우일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입력이 됐을 때에만 DB에 갔다 오는 로직을 작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효율적인 시점. 그래서 여기다 위치를 시킬 건데, 왜 브레이크 위에다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문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 로그인 아이디 입력받는 거 끝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DB를 갔다 왔더니 중복이 됐어요. 그럼 못 나가고 다시 입력받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는 여기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코드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 어려운 거는 다시 돌려보고 끊어서 분석해보고 본인이 직접 코드의 흐름을 읽어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시간 투자를 해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었던 분들은 시간 투자를 좀 더 해주시고, 일단 여기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갔다 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이 로그인 아이디 들고 가가지고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쿼리문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쿼리문을 어디에 세팅해요? CQ SQL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로 만든 변수에다가 어펜드로 세팅을 했었죠. 여기도 하나 필요한 거잖아요. 밑에서 똑같은 거가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상관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거 아예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거 이 while문 안에서 쓰는 거고, 이 밑에 사용된 이 SQL 얘는 그냥 이 if 안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이 if에 종속되어 있는 SQL인지 아니면 이 while 안에 종속되어 있는 SQL인지, 뭐 물론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쓰이고 있으니까 밖에다 빼놓고 똑같이 SQL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while문을 벗어난 곳에서 또 써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하진 않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쓰면 똑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 SQL에다가 어펜드 해야겠죠. 자, 여기에 쿼리를 날려줄 건데, 자, 저는 아까도 계속 예고를 드렸지만 int 밸류 말고 불림 밸류 사용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쿼리를 날릴 거냐면, 일단 조회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집계하면서 쓸 것도 똑같아요.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우리 원래 이거 썼죠? 밑에서 modify나 delete 할 때 게시물 있나 없나 검증하는 단계에서 select count 별 썼었어요. 그쵸? 여기 그대로 둘 거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from 멤버겠죠? 아티클이 아니라 이제 멤버 테이블 안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니까 멤버 넣어주고, 그다음 조건 where 로그인 아이디가 내가 지금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 이걸 가지고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쿼리를 세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날려줄 거예요. 날려줄 건데, 이름은 이렇게 짓고 dbutil에 select row 불림 밸류 해서 날려줄 겁니다. 그럼 이 isLogin id duplicate라고 하는 이 변수가 어쨌든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를 받아줄 거죠. 그럼 얘는 메서드 가보면 false 아니면 true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true, false 뭔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거 안 했을 때, 이거 해당 안 될 때 그냥 false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앤데, 그럼 결과는 어쨌든 불린 타입이니까 true 아닌 false잖아요. 그거 가지고 조건을 걸어줄 겁니다. 만약에 isLogin id duplicate 얘가 true면 할 건데, 자, 이거는 실제로 한번 DB에 가서 해보죠. 이거를 가지고 와서 자, 제가 예를 들어 이 쿼리문을 날릴 때 입력한 아이디가, 로그인 아이디가 테스트 1이래요. 있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미 존재해요. 멤버 테이블 안에. 그죠? 이런 상황일 때 이 쿼리 실행시키면 결과가 뭐 나올 것 같아요?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의 쿼리예요. 셀렉트를 하고 그 컬럼이 나오는 부위에 우리가 식을 넣어버렸죠. 이건 조건식이잖아요. 이거 집계함수 사용해서 별까지 하는 건 해봤어요. 이거 하면 뭐 나와요? 이거 2 나오죠? 테스트 1은 2개 있으니까. 그쵸? 그냥 개수 해주는 거니까. 그쵸? 로그인 아이디,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로그인 아이디는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2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얘는 뭐가 나왔어요? 1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바에서는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고 그 불린 타입의 데이터를 true 아니면 false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작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true랑 false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때 0과 1로 알아들어요. 여기서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이제 근본적인 걸로 들어가면 사실 이야기가 어려울 텐데 이 상황을 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없이 얘만 딱 실행을 했을 때 아이디가, 로그인 아이디가 테스트 1인 거, 데이터 3개 중에 2개 있었기 때문에 카운트 하면 2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2예요. 결과가 얘까지 2였죠. 그러면 지금 2가 0보다 크냐 물어봤죠. 이거 크죠. 그러면은 이제 1이 그러니까 1이 나온 이유가 이제 큰 게 맞으니까, 이 결과가 맞으니까 true로 해석이 돼서 이 true가 1로 치환이 돼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려 그러면 우리가 true가 1인 거고 false가 0인 걸 외워야 돼요.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걸 개념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보세요. 2가 0보다 크죠? 맞죠? 맞는 경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셀렉트 쿼리를 날렸을 때 지금 카운트까지 하면 2고 거기에 조건으로 0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했을 때 1이 나온 거죠. 이 테스트 1이 일치하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수는 여기까지 판단을 한 거고, 이 판단한 결과에다가 0보다 크냐라는 조건을 추가했을 때 이 연산을 한 결과 맞는 답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이 true인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실 0과 1로서 true, false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1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바로 넘어왔을 때 1 그대로 활용을 하면 이거 true로 쓰면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어려우니까, 자, 얘가 조회한 결과 2,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냐 물어본 이 조건식에 대한 맞는 결과가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자, 테스트 2는 우리한테 없었죠? 이거 멤버 테이블 까서 보면 테스트 2라는 아이디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돌려보면 결과 뭐 나와요? 0 나오겠죠?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추가했어요. 결과 하면 0 나오죠? 왜냐면 얘가 여기까지 한 결과가 0이었어요. 카운트까지. 근데 이거 0이 0보다 크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에 부합하는 결과는 없죠. 이거 애초에 정답이 아니잖아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답 결과 없음. 정답의 개수가 0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0은 이런 아이디 없음 이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근본적인 개념 0과 1은 false, true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 그거를 알고 그냥 그대로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헷갈리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는 결과가 있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수. 정답이 있으면 하나 있는 거니까 1 준 거고요. 정답이 없어. 그럼 정답 개수가 0개겠죠. 그래서 0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0은 false고요. 1은 true입니다. DB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조회하겠다라고 한 이 부분 자체가 조건식이니까, 조건식은 정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식을 수행을 했는데 자바에서도 뭐 이런 걸 수행을 했대요. 그럼 이 결과가 뭐 1,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죠. 자바는 true 아닌 false로 나오잖아요. 조건식을 실행하면 그거에서 논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DB도 똑같아요. 조건식을 수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논리 결과를 뱉어주는 건데, 그 논리 결과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린 게 정답의 개수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이해가 좀 더 쉬우신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개발자로서 공부를 계속 할 거고 개발자로 일도 할 거고 라고 하신다면 0이 false고 1이 true인 거 정도는 머리에 그냥 하나 박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 쓸 거예요. 지금 자바 같은 경우는 true, false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만 C만 들어가도 걔네들은 true, false라는 개념이 없어요.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걔네는 0과 1로서 true, false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개발을 쭉 하실 거니까 하나쯤 알아두셔도 좋은데, 이해가 잘 안되면 이런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카운트 쓸 때는 이거 별 그냥 썼어요. 쿼리에서. 그쵸? 우리 로직상의 그 모디파이나 딜리트 부분에 쿼리 날릴 때 그냥 별 썼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교할 컬럼 자체가 로그인 아이디예요. 그쵸? 이 로그인 아이디 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다른 컬럼에 있는 값들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네? 그건 안 되죠. 얘는 조건을 주긴 줘야 되죠. 얘는 무조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집계함수를 쓸 때
이거 별 쓰는 거랑 컬럼 딱 쓰는 거랑 제가 차이 말씀드렸죠. 컬럼을 썼을 때 그 컬럼에 널 값이 들어있으면 널 값은 카운트를 하지 않을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로그인 아이디 낱널이잖아요. 어차피 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별을 쓰나 이걸 쓰나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집계함수 카운트를 쓸 때 별을 쓰는 것과 컬럼 하나만 입력하는 거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속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면은 약간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냥 우리는 명확하게 딱 집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를 별로 써도 로그인 아이디로 써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모디파이랑 딜리트 쪽은 그냥 별 카운트 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얘도 사실은 우리가 조건을 아이디 갖고 하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고 진짜 타이트하게 메모리 용량을 관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에서 이 정도로 메모리를 타이트하게 다뤄야 되는 프로그램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써도 무방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집계함수를 사용하는 이 컬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조건을 걸고 검색해야 되는 그 컬럼에 걸어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뭐 아이디나 아리지데이트 같은 거 들어오는 거는 좀 생뚱맞잖아요. 어차피 데이터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좀 별로예요.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조회를 할 거니까 로그인 아이디를 넣어주는 거는 좋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귀찮다, 그러면 그냥 별 쓰셔도 돼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쿼리를 그냥 사용을 할 거고, 이제 이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 이 불린 밸류 얘가 하는 일을 가서 보면, 자 결국 셀렉트 로우 해요. 그러면 결국 일 누가 해요? 로스가 하겠죠. 로스를 합니다. 셀렉트 쿼리이기 때문에 셀렉트 로우나 로우스가 일을 해줘야 돼요. execute 쿼리라고 하는 메서드가 날아가야 되니까. 자,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이런 걸 돌리죠. 돌렸는데 지금 들어있는 로우에 들어있는 애를 까서 보니까 얘가 1이더라, 1이랑 같더라. 그럼 우리가 조회한 결과가 이 자리에 1이 남았다고 쳐볼게요. 이런 거죠. 이거 1이잖아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1이래요. 1이랑 같대요. 그럼 얘는 true를 리턴 하겠죠. 그러니까 조회된 결과가 뭐라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걸 돌았을 거예요. 반복문을 돌았는데, 돌아보고 리턴을 하는 부분을 만나보니까 여기서 true를 줬다. 그럼 어떤 경우예요? 그쵸, 겹치는 게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회를 해봤는데 이 쿼리를 들고 가서 쿼리를 날려봤는데 결과가 어쨌든 있어요. 0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을 돌아요. 돌고 나서 이 결과 0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0은 1과 같지 않죠. 그럼 이 리턴은 false겠죠. 얘가 하는 false 때문에 여기가 false가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안에서 데이터가 어쨌든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0과 1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true 아닌 false를 주는 건데, 그럼 얘는 왜 있겠어요? 얘 없으면 메서드가 에러 나잖아요. 그쵸? 얘 없으면 애초에 에러 나잖아요. 여기서 모든 경우를 다 걸을 수 있어요. 자바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 리턴 하게끔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select int value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데이터가 없으면 0이고 뭐 있으면 -1이다 이런 얘기를 잘못 드렸어요. 이거 잘못된 설명이었고, 데이터가 있든 없든 이것 때문에 나와요. 없으면 0이고 있으면 1, 2 이상, 뭐 개수가 여러 개면 당연히 1보다 큰 카운트 결과가 나올 거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카운트를 했을 때 없으면 0이니까 얘 때문에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기본값 세팅입니다. 이거 없으면 메서드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까봤는데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향상된 포뮬을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하고 끝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갖고 있는 결과가 true다. 그러면 아이디가 중복이 된 거니까 알려줘야죠, 사용자한테. 이 아이디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아이디 입력받으러 가야죠. 지금 사용 중인, 이미 중복되고 있으니까 너 이거 이 아이디 못 써 알려줬어요. 그러면 다시 아이디 입력받으러 가야죠. 그러면 continue.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조건에 따라서 아이디가 중복이 됐으면 보여주고 컨티뉴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대요. 이 if 여기가 false라서 얘를 안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제 브레이크 만나서 비밀번호 입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도 디테일이긴 한데 사실 안 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만약에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거 하나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럼 보여주고 끝나서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갈 거니까.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서 걸러지고 컨티뉴로 올라갈 거니까. 여기까지 못 내려올 거니까. 그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멤버 조인 했을 때 자, 로그인 아이디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 이거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들어있는 애예요. 테스트 들어있죠? 합니다.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고 하면서 아이디 입력밖에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테스트 2를 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없죠? 그러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로직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디테일인 거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콘솔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마땅히 보여줄 수 있는 화면단, 뷰가 없어서 여기다가 최소한의 표현들과 뭐 좀 디테일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가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JDBC 아티클 매니저를 어느 정도 이제 일주일 정도면 다 끝이 날 건데,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프론트라고 하는 그 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실제로 그걸 사용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거를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출력문 필요 없어요. 실제로 화면에 보여줄 거니까. 화면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이런 화면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것까지 하려면 사실 좀 더 뒤로 많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아이디 입력을 했는데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있죠. 이거 다 할 거예요, 우리가. 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해보죠. 얘는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요. 근데 얘가 이거 제가 실제로 쓰는 네이버 아이디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려고 다른 데를 클릭을 하고 넘어가면 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입력을 하고 다른데 뭐 바깥에든 다른 칸이든 클릭을 한 이 시점에 얘는 이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비교해보고 이거 중복됐는데? 라는 결과를 뱉어준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화면에 이런 문구로 보여주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찰나죠? 그러니까 코드는 우리가 눈으로 쫓거나 해볼 때는 사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거 됐으니까 이거 다음 거 이거 할 거고, 이거 하니까 이거 안 할 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코드가 실행되는 그 시간은 정말 찰나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긴 코드들이 정말 찰나에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실행 결과 바로 DB 갔다 온 거예요. 얘도 갔다 와봤더니 중복되는 게 없는 거죠.
너 이거 쓸 수 있어 알려주는 거고, 이런 거는 갔다 와봤더니 너 이거 중복돼서 못 써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찰나,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갔다 오게끔 다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웹 개발을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하시게 될 거고요. 비슷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어요. 화면에 다. 네이버가 엄청 특별한 기업이고 막 대기업이라서 얘네만 이게 가능하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 거 하는 거 배울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앞으로는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웹을 아예 만들어 가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원가입 기능에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부분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불린 셀렉트 로우 불린 밸류 말고 여기를 그냥 인트 밸류로 했어요. 바꿔볼게요. 제가 인트 밸류로 바꿨어요. 그럼 당장 뭐 바뀌어야 돼요? 그쵸, 타입 바뀌어야 되죠. 이거 인트 타입 리턴하는 건데 불린에 넣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를 뭐 얘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름 그대로 둔다고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제 관례적으로 우리 아까 사용해봤던 is empty,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거 아니죠. 이거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했더니 결과가 어떤 타입이었어요? 불린 타입이죠. 내장되어 있는 메서드들을 까보면은 불린 타입을 리턴하는 메서드들은 대부분 시작이 is로 시작을 해요. 이것도 관례예요. 관례.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관례입니다. 왜냐면 is가 뭐예요? 그냥 뭐 비동사죠. 우리가 이제 흔하게 영어에서 배우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empty가 비어있다, 비어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is empty, 그러니까 비어있어? 라고 동사까지 해가지고 그냥 묶어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질문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끔. 이제 그 is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보면은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의미를 이제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쓸 수 있게끔 관례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여기 불린 타입 얘도 is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저도 그냥 관례를 따라 했을 뿐이에요. 근데 int니까 얘가 int면 사실 이런 이름은 별로 적절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해보면 좀 더 의미를 부합시켜 보자면 뭐 이런 거? 이거 우리가 밑에서도 articles coun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얘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멤버 카운트, int니까 숫자잖아요. 나 이 멤버의 숫자를 셀 거야. 근데 있으면 이미 있으니까 이 로그인 아이디는 못 써가 되는 거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그쵸? 이걸 좀 더 부합시켜 보자면 로그인 아이디 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결과가 올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 뭐 하면 돼요? 얘가 1이냐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 쿼리문 자체를 봤을 때 로그인 아이디를 날렸잖아요, 조건으로. 그럼 얘도 지금 당장 우리 거에서는 테스트 1 하면은 2라는 게 나와서 쿼리문도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 2라는 로그인 아이디를 날리면 이거 안 타겠죠, 1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였잖아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뭐 지우고 나서 로그인 아이디 부분에 유니크를 추가한다던가 그래서 애초에 막아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드를 이렇게 짜놓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 util에서도 보시면 row int value 안에서 똑같은 거 하고요. row에다가 select row 시켜서 결과 가지고 이거 똑같이 반복문 돌죠. string value 똑같아요. select row 시킨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반복문 돌아요.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select row 시킨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반복문 돌아요. 도는데 차이는 리턴 타입에 맞게 형변환 해주는 거. 여기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이고
여긴 불린이니까 조건식 넣어서 true 아니 false 리턴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1 땡땡 false 다 똑같이 기본값인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값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서 뭘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결국 똑같은 기능 하는 메서드들이니까. 단 상황에 맞게 숫자로 쓰는 게 편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true false로 쓰는 게 편한 경우가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쿼리문의 형태, 약간의 차이. 쿼리문의 형태에서 조건을 날려줄 것인가, 아니면 뭐 그냥 카운트를 하게끔 날려줄 것인가 하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DB util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얘를 엄청나게 까보고 제가 얘를 엄청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정도 파악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가 뭘 하냐를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신다면 사실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얘는 인트를 줘, 얘는 스트링을 줘, 얘는 불린을 줘, 이 차이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쓸 거라고 했지만 이걸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때도 똑같아요. 제가 쓰는 걸 무조건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거 쓰시면 돼요. 단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쌓아온 경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한 번 더 거치는 건 좋지 않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약간 수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까지 지금 완료를 한 상태로 커밋을 한번 하도록 하죠. 참,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코드들 다 한 번씩 들어가서 컨트롤 시프트 F로 줄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 줄 정리를 해가지고 커밋을 했을 때 좀 뭐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죠. 바뀐 게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안 건드린 애들도 바뀐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 거 깃 들어오셨을 때 눈으로 보고 이거 그냥 뭐 띄어쓰기 몇 개 바뀌었네 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적용하세요. 불필요한 것들은 너무 막 까보는데 시간 오래 투자하지 마시고. 자, 커밋을 완료를 했고요. 요것만 좀 손보고 수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테스트 1 중복되고 있는 거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데이터 하나 지워버리고요. 딜리트 쿼리는 여러분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남겨드리거나 하진 않을 건데, 그리고 저거 하나 추가하죠. 다 배웠던 거 활용하는 겁니다. 네, 유니크 추가할 거예요. 근데 뭐 안 해도 돼요, 사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할 게 없어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것까지만 DB 좀 텍스트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디플레이 컬러, 로그인 아이디,
그렇죠. 멤버. 아, 그러네요. 뭔가를 빼먹었군요. 이렇게 유니크 들어가 있는 것까지 얘를 복사해다가 디비전 텍스트에 여기다가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유니크 안에도 그 자바에도 한번 보여주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별로 상관없어요. 네. 안 넣어도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자바에서 직접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데이터 넣는 거면 당연히 걸러줄 건데, 여기서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 넣을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라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면 애초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 사실 안 해도 그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멤버 테이블에 로그인, 아이디, 컬럼, 유니크 저장하고, 이것까지 커밋을 하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커밋하고 다음 시간에 자, 우리가 꽤나 또 많은 코드들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앱이 담당하고 있는 부하가 꽤나 커요. 그래서 우리 뭐 할지 예상 되시죠? 이제 리팩토링 한 번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같은 걸로 좀 분리시키는 거 진행을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